네, 안녕하세요. 김용훈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7월 10일에 시험을 봤던 7급 공채 제1차 시험에 대한 기출 경향 분석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전체적인 기출 총평을 좀 해드릴 텐데요. 먼저 이제 전반적인 난이도를 말씀드리면 민경채보다는 좀 난이도가 더 높고 5급 공채에 비하면 사실 좀 평이한 수준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민경채 위주로만 공부를 했다면 당황할 만한 난이도 수준이었고 5급 공채 기출과 병행했다면 그래도 80점 이상의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난이도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 커리큘럼부터 강조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입문, 기본, 심화를 거치고 기출 유형 정리할 때부터 민경채와 5급 공채를 같이 병행했다면 네, 아주 어렵지는 않은 난이도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첫 시험이다 보니까 비교적 신유형 문제보다는 기존의 민경채 또는 5급 공채에서 출제된 패턴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익숙한 문제들을 풀다 보니까 이제 좀 욕심이 많이 생겼을 텐데 그 욕심이란 게 뭐냐면 이제 일부 계산이 좀 까다롭거나 뭔가 생각을 많이 요하게 해서 시간을 뺏는 유형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문제 번호를 좀 적어 왔는데 나책형 기준으로 7번, 11번, 16번, 19번, 20번까지 즉 21번 이전까지 문제들을 보면 이 5문제를 여러분들이 첫 턴에서 제외했다면 그래도 효율적인 시간 관리가 가능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따가 이제 문제 전체는 아니겠지만 몇 문제를 같이 제가 풀어 드릴 텐데 그 중에서 제가 방금 언급해 드렸던 문제를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관건은 이제 21번 이후 5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가 문제가 되는데 24번 정도를 제외하면 나머지 내문항에 집중하는 게 시간적으로 전략적인 판단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적용해가지고 문제를 푸셨다면 아마 좋은 결과가 나왔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올해 첫 시험이 시작됐기 때문에 올해 시험을 기반으로 해서 과연 향후 공부 방향, 내년에는 과연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같이 좀 볼 텐데 먼저 제가 작년 커리까지만 해도 민경채 기출은 필수고 5급은 이제 난이도가 조금 중하 난이도인 연도를 토대로 선택적으로 좀 병행해서 봐라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올해 기출문제 난이도가 결정된 이상 이거는 좀 확실해진 것 같아요. 즉 기존의 민경채 기출문제 그리고 5급 공채 최근 10개년도 문제는 필수적으로 풀어보고 들어가셔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따 쭉 기출을 정리해 드리겠지만 최근 10개년 민경채 5급에서 비슷하게 출제됐던 문제가 올해 7급 공채에서도 또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필수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참고로 제가 그 독공사 카페에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7급 시험 본 후기를 어, 많이 봤어요. 되게 많이 봤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자료 해석 너무 계산이 많아가지고 시간이 오래 걸렸다라는 글을 참 많이 봤는데 그래? 제가 사실 그 글을 봤을 때는 문제를 풀어보기 전이었거든요. 제가 문제를 풀어봤는데 세부 계산을 요하는 문제가 있긴 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도 여러분들이 문제 구조를 빠르게 접근했다면 더 수월하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사실상 대부분이었고 따라서 제 생각에는 마찬가지예요. 단순 계산 연습보다 문제 구조를 빠르게 보는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그 세부 계산을 요구하는 문제, 제가 문제를 다 풀고 나서 한번 찾아봤는데 3문제 정도였어요. 즉 여러분들이 작년부터 제 기본, 심화, 그리고 문제풀이반을 잘 따라왔다면 진짜 이거는 계산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만한 문제가 3문제 정도로 그 비중이 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질지 모르겠는데 계산을 좀 빨리 해야겠다라는 느낌보다 정답을 도출하는 데 필요한 계산과 하지 않아도 될 불필요한 계산을
구분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좀 관건이 될 텐데, 먼저 크게 두 단계로 나눠서 말씀드리면, 먼저 첫 번째 단계에서는, 즉 올해 이제 8월부터 시작될 텐데, 입문 9월이나 10월부터 시작될 네, 기초라고 잘못 적어놨네요. 네, 기본인데 입문, 기본, 그리고 심화 단계까지 아마 이제 올해 12월까지 진행이 될 텐데, 그 단계까지 여러분들이 민경채 기출문제를 병행해가지고 전부 다 마무리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내년 1월부터 시작하는 유형별 기출 정리, 그리고 기출 연도별 문제풀이반, 그리고 동형 모의고사 기간 때까지 여러분들이 5급 공채 기출 문제를 병행해야 어느 정도 내년 시험에 준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향후 공부 방향을 간략하게 정리해 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올해 기출 문제를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그 중에 일부 문제를 한번 제가 풀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렇다면 올해 기출문제를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서 그중에 일부 문제를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참고로 여러분들이 이번에 봤던 7급 공채 문제 중 15문제 정도는 민경채랑 이제 중복돼서 출제가 됐죠. 그래서 이제 민경채와 7급 문제 구성이 조금 다르긴 한데, 일단 여러분들 보시면 1번과 2번 문제 어때요?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고르면, 그리고 보고서의 일치부합형 문제죠. 네, 이제 초반부터 시간을 좀 많이 뺏어 보겠다라는 출제자의 의도고, 하지만 1번과 2번 둘 다 어렵진 않은 문제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두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3번이나 4번 문제인데, 3번도 뭐 크게 어렵진 않고 4번도 빈칸 채우기가 어렵지 않았어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제가 이제 미리 이렇게 별 표시를 해놨는데 좀 주의를 해야 될 문제라고 체크해 드렸고, 어떤 점에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지 다시 한번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6번도 사실 시간이 조금 걸리는 매칭형 문제지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 있는 수준이고, 그 다음에 이제 7번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따가 제가 좀 풀어 드리기로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8번도 빈칸을 과연 어떻게 채워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9번과 10번은 뭐 크게 어려움 없는 문제고 여러분들이 이제 맞춰야 되는 문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11번과 12번인데 11번 문제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제 11번 문제를 과연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냐라는 이제 어려움을 토로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이따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13번, 14번도 13번도 이제 변화율 전망치가 나왔지만 뭐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 14번도 선지 1번에서 바로 답이 도출이 됐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는 않은 문제예요. 만약에 이제 14번 같은 문제를 뭐 역순으로 5번부터 접근했다라고 하면 꽤 까다로웠을 법한 문제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15번은 보도자료에 그쵸, 일치부합형 문제죠. 뭐 크게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16번 문제는 저도 이게 좀 까다로웠는데 이 리을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가 관건이었던 것 같아요. 네, 리을도 쉽게 접근한 방법이 있으니까 좀 힌트를 드려보고, 그 다음 17번도 가나다라, 이거 찾는 거 어렵지 않았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18번 이 괄호 안의 숫자를 어떻게 우리가 판단할 것인가, 그렇죠? 보고서 보시고, 그 다음 19번이 좀 까다로웠어요. 19번도 이제 이걸 과연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라고 이제 생각하신 분들이 많아서 일단은 이렇게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20번과 21번 문제인데, 20번 문제도 조금 학생들이 까다로웠다는 평이 많아요. 근데 이 20번 문제는 5급 공채 올해 문제에서 비슷한 패턴으로 이미 출제가 됐던 적이 있죠.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풀어주셔야 되고, 그 다음 21번도 그 괄호 안에 있는 숫자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 이게 좀 고민이 됐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2번, 23번 세트 문제인데, 이거는 오늘 풀진 않겠지만 제가 23번에서 조심해야 될 부분을 체크해 드리도록 할게요. 문제가 이제 세트 문제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24번 표 차트 문제였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이 문제가 여러분들이 제한 시간 내에 답을 도출하기가 가장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문제고, 네, 마지막 25번 문제는 빈칸형 문제이긴 하나 그렇게 아주 어렵진 않았던 문제예요. 그래서 차라리 앞에 있는 뭐 24번 같은 문제를 풀 바에야 이 25번을 푸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문제를 같이 좀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이 궁금할 만한 부분을 좀 전달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5번 문제인데, 네, 5번 문제 보시면 이제 공정도가 나왔죠. 공정도가 나왔고 지금 이제 혼합 공정에서 이 1000kg이 투입이 된다라고 주어져 있죠. 네, 1000kg이 투입된다라고 이제 주어져 있는데, 그럼 이제 이 혼합 공정에 이 1000이 투입되는 경우 이 폐기 처리에 얼마나 이제 투입이 되겠느냐, 이게 관건인데,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 혼합에서 투입이 돼가지고 이 폐기 처리까지 갈 때 폐기 처리 직전 단계에 제 작업에서 0.5만큼 가지만, 조심해야 될 게 뒤에 조립 다음 공정의 검사에서도 0.2가 간다라는 사실을 간과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제 시험 끝나고 나서 이제 학생들의 전체적인 경향을 좀 봤는데, 5번을 틀렸던 친구들은 이 검사에서 0점이 전달이 된 것을 체크하지 않아 가지고 틀린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혹시 문제를 틀렸던 분들은 다시 한번 내가 어느 부분에서 실수를 했는지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확실하게 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네, 7번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7번. 네, 학생 갑부터 무에, 네, 조금 확대를 해볼까요? 네, 학생 갑부터 무에 중간고사 3개 과목 점수에 대한 자료이고 옳은 것만 골라라. 그러면 저도 옳은 것을 고른다, 지금 옳은 것을 찾는다 라고 다 표시하죠. 그러면 이제 먼저 병의 성별이 주어져 있지 않네요. 그렇죠? 아마 이게 문제 푸는데 관건이 될 것 같은데, 뭐 그렇다 할지라도 일단 좀 쉬운 것부터 볼까요? 쉬운 것부터 보시면 기억, 국어의 평균 점수는 80점 이상이다. 국어 점수는 갑부터 무까지 다 주어져 있죠.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네, 80점 이상이다라고 이 80점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주었기 때문에 80을 기준으로 갑부터 무의 편차값을 한번 같이 도출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국어는 10. 네, 국어는 10이 되고 을은 5. 그 다음에 병은 마이너스 20. 그 다음에 이제 정은 15. 그 다음에 마지막 무는 마이너스 5의 편차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면 제가 여기 적어드린 편차의 합은 어떻게 돼요? 이걸 구체적으로 계산하지 마시고 플러스 편차는 15, 15니까 30이 되고 마이너스 편차는 25니까 편차의 합은, 즉 편차의 합은 네, 플러스가 돼요. 이게 무슨 뜻이죠? 평균이 80점 이상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 3번하고 5번은 지워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자동으로 우리가 니은은 검토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니은은 검토하지 않고 디귿하고 리을 위주로 봐야 되는데, 우리가 성별, 즉 병의 성별을 알 수 없으니까 리을은 좀 나중에 보기로 하고 디귿부터 볼게요. 근데 디귿을 볼 때 국어, 영어, 수학 점수에 각각 0.4, 0.2, 0.4의 가중치를 곱해가지고 점수의 합을 보라고 했는데, 사실 이렇게 볼게요. 국어에 0.4, 그 다음에 영어에 0.2, 그리고 수학이 0.4의 가중치를 준다라고 하지만 이 디귿에서 물어보는 게 뭐예요? 구체적으로 이 가중치를 곱해서 점수를 도출해 봐라. 이게 아니죠. 뭐예요? 점수 합이 가장 큰 학생, 즉 가중치를 고려해 가지고 누가 제일 큰지 순서 자체만 여러분들이 판단하면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굳이 여기에 있는 0.4, 0.2, 0.4로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되겠죠. 어떻게 하면 돼요? 네, 0.2에 비해 0.4는 가중치가 2배다라는 것을 생각해 가지고 0.4인 애들은 가중치가 2이다. 그리고 영어인 0.2는 가중치가 1이다 라고 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먼저 국어와 첫 번째 방법은 국어와 수학을 더해가지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어는 가중치가 절반이니까 2로 나눠서 보기. 두 번째 방법은 뭐가 돼요? 두 번째 방법은 국어와 수학은 가중치가 2배니까 여기다가 더해가지고 2배를 해주고,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대로 이렇게 더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방법으로 하셔도 되고 두 번째 방법으로 해도 되는데, 사소한 것이지만 어떤 방법이 조금 더 시간이 덜 걸릴까요? 두 번째 방법은 국어 수학을 더해가지고 2배를 곱해야 되니까 이거보다는, 그쵸, 국어 수학은 그냥 더해주고 영어만 절반으로 나눠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디귿에서 우리가 정이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정의 점수부터 한번 볼까요? 정의 점수는 어때요? 그냥 100과 95를 더해주고, 195죠? 195에다가 65의 절반이니까 33에 좀 못 미치죠. 32.5 정도 되겠네요. 32.5. 그래서 195와 32.5를 더하면 227.5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럼 이제 나머지 애들 한번 비교해 볼게요. 갑은 어때요? 갑은 165에다가 45를 더하니까 정보다 작죠. 을 85와 70을 더한 155에다가 85를 절반으로 나누면 42.5니까 역시 정보다 작고, 그 다음에 병은 어때요? 60, 85 합 145에다가 50을 더하는 거니까 195밖에 안 되죠. 무는 어때요? 무? 100과 75의 합 175에다가 100의 절반인 50을 더하니까 무가 정과 근접하는 225 정도 되죠. 그래서 미세하게나마 무보다 정이 더 높게 되겠네요. 그래서 디귿도 옳은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가중치를 적용하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민경채가 됐든 5급이 됐든 많이 출제가 됐으니까 이미 적응이 된 자주 출제되는 유형의 문제예요. 제가 시험 직전에 테마 특강에서도 여러 번 다뤄드렸던 유형이니까, 혹시 내가 가중치를 어떻게 접근했지라는 것을 확실하게 정하지 못한 분들은 이 기회에 다시 한번 확실하게 체크를 좀 해 두시기 바랍니다. 디귿이 이제 옳은 것이니까 리을까지 봐야 답이 도출이 되겠네요. 리을은 이제 수학 평균 점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색깔을 좀 달리 해가지고 풀어보도록 할게요. 성별 수학 평균 점수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다라고 했는데, 먼저 여학생은 누구예요? 여학생은 여기 을과 정이죠. 그래서 을과 정이 170이고 병의 성별이 지금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니까, 일단 여학생은 170의 절반은 얼마죠? 170의 절반은 일단 평균이 85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갑과 무가 남학생이죠. 남학생이니까 남학생은 이제 175가 되고, 그렇죠? 175가 되고 얘네들의 평균은 87.5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빠르게 암산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70과 100이죠. 차이가 얼마죠? 30 차이 나죠. 그러면 얘와 얘는 30 차이 나니까 그 중간을 점으로 찍으면 15, 15가 되겠죠. 그래서 70에서 15를 더하고 100에서 15를 뺀 85가 평균이다 라고 하시면 되고, 갑과 무도 마찬가지죠. 75와 100이니까 차이가 25죠. 그러면 절반 뚝 자르면 12.5니까 75에서 12.5를 더해도 되고 100에서 12.5를 빼도 되니까 결국 남학생 평균은 제가 여기 초록색으로 적어 드린 것처럼 87.5가 되죠. 일단 여기까지인데 병의 성별이 지금 남성인지 여성인지 지금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 않긴 하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병의 수학 점수가 여기 85점인데 만약에 병이 여자라고 한번 해보면 어떻게 돼요? 현재 여자의 평균이 85인데 병도 85니까 평균이 그대로 85점이 돼요. 그러면 여기에 병이 추가되더라도, 그쵸,
즉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의 평균이 더 높게 되고, 반대로 병이 여성이 아닌 남성이라고 하면 얘가 85점이니까 현재 남학생의 평균이 87.5보다 더 작죠.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만약에 병이, 네, 이번에는 이렇게 써볼게요. 이번에는 병이 남학생이라고 해도 적어도 여학생의 85점보다는 병을 포함한 남학생의 평균이 더 높겠죠. 왜냐하면 87.5에서 85점이 섞이게 되니까 87.5보다는 무조건 작겠지만 85보다는 무조건 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더라도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평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7번 문제를 같이 풀어봤는데 이제 그거죠. 결국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평균, 제가 이제 그 시험 직전 했던 해커스 라이브 방송에서도 퀴즈로 내드렸지만 여러분들이 평균 문제를 풀 때 뭘 생각해야 돼요? 편차의 합은 0이다. 이걸 꼭 기억해가지고 문제 적용했다면 뭐 이제 개개인의 이제 계산 능력에 따라서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 7번 문제는 못 풀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7번 문제 잘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서 다음 문제는 어떤 걸 볼 거냐면, 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던 11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11번 문제 보시면 이제 발문부터 봐야 돼요. 월간 출근 교통비를, 네, 월간 출근 교통비를 많이 출근하는 직장인부터 순서대로 나열을 해보자 라고 돼 있는데, 그림에 주어져 있죠. 그림에 이제 갑을 병이 주어져 있고 조건이 주어져 있는데, 이 월간 출근 교통비는 어떤 식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네, 출근 일회당 대중교통요금. 얘에서 뭘 빼요? 기본 마일리지와 추가 마일리지를 더한 값에다가 800분의 마일리지 적용 거리를 곱해서 빼줘요. 네,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제가 지금 상담하면서도 이것 때문에 틀린 학생을 봤는데 이 800분의 마일리지 적용 거리, 이 뒤에 곱해지는 이 항목이 이 전체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기본과 추가 마일리지 합에 대한, 그쵸, 곱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쵸, 왜냐하면 빼는 것보다는 곱하는 게 더 먼저 적용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그림에 출근 1회당 대중교통 요금은 주어져 있고, 그러면 과연 이 기본 마일리지와 추가 마일리지 합이 각각 얼마가 되느냐를 봐야 되는데, 먼저 기본 마일리지가 됐든, 네, 두 번째 주어져 있죠. 그리고 추가 마일리지가 됐든 출근 1회당 대중교통 요금에 따라서 결정이 되죠. 그래서 먼저 값부터 볼까요? 값은 얼마죠? 값은 여기 3,200이니까. 그러면 3,000원 초과니까 네, 값은, 그쵸, 여기 450과 200을 모두 더해야겠네요. 왜냐하면 추가 마일리지는 저소득층에만 지급한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값과 병이 적용을 받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을은 적용받을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네, 일단 이것부터 더해 볼게요. 그러면 값은 450과 200의 합인 650이 되겠죠. 네, 편히 말을 잘 안 듣죠. 네, 650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을은 저소득층이 아니라는 걸 고려해가지고 2,300원이니까 네, 이 두 번째 구간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을 같은 경우는 이 350만 고려가 되고 150은 적용이 안 되죠. 네, 이게 중요하니까 350이라고 써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병은 어때요? 병은 네, 1,800원이니까 병은 가장 첫 번째 구간이 되고, 병 역시 저소득층이니까 250과 100의 합인 350이 적용이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800분의 마일리지 적용 거리를 빼야 되는데, 마지막에 마일리지 적용 거리가 제한이 있죠. 네, 최대 800m까지만 인정이 된다. 네, 그러면 값부터 한번 따져볼게요. 값부터 보시면 값은 600, 200이니까 800이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기 우리가 구한 650을 그대로
빼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분모가 800이 되니까, 분모가 여기 800이 되니까 마일리지 적용 거리가 800 이상이면 그냥 거기에 주어진 기본과 추가 마일리지를 합해가지고 빼주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을은 어때요? 을이 500과 500이니까 1000이죠. 즉 800이 넘어가니까 얘도 350을 그대로 빼주면 되고, 마지막 병은 400과 200이니까 어때요? 600밖에 안 되죠. 그럼 병 같은 경우는 마일리지 적용 거리가 600이니까 즉 800분의 600을 이 350에서 곱해 준 다음에 1800에서 빼줘야 돼요.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수 있죠? 네, 그렇다면 아래쪽에 좀 정리를 해 볼게요.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먼저 값부터 보니까 여기서 이제 월간 출근 횟수 얘네들을 곱해 주면 되죠. 얘네들 곱해 주면 되는데, 먼저 값 경우에는 값은 3200에서 650 빼면 얼마죠? 2550이 되죠. 2550에 15가 될 것이고, 두 번째 을은 얼마예요? 을은 1950에서 22를 곱해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병이 문제인데, 병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이렇게 써볼게요. 병은 1800에다가 350을 그대로 뺀 게 아니고 350에다가 4분의 3 정도를 곱해가지고 빼줘야 돼요. 근데 지금 이 문제가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 구체적으로 월간 교통비를 계산하라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이 순서만 우리가 나열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볼게요. 어떻게 할 거냐? 저 350이 되게 애매하죠. 4분의 3을 곱하니까 이거를 이제 두 번 나눠 가지고 3을 곱하지 마시고 350이니까 350 대신 한 360으로 볼게요. 360으로 보면 4와 360은 나누게 되면 90이 되죠. 그래서 90에 3을 곱한 270 정도보다 조금 작은 숫자를 뺀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1800에서 270을 빼면 얼마죠? 1800에서 270을 빼면 1530이고 이거보다는 살짝 더 큰 숫자가 되겠죠. 여기다가 역시 우리가 22 이거로 곱하면 되니까, 그러면 이제 이건 뭐예요? 이거는 이제 곱셈 비교가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쉽게 하려면 이렇게 볼게요. 여기 있는 0들을 다 이렇게 붙여줄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곱셈 비교하는 게 좀 더 쉬워지는데, 그러면 일단 을과 병부터 보시면 을이 병보단 더 크죠. 병이 153보다는 살짝 크지만 195까지는 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을이 병보다는 크다라는 것이고, 그럼 이제 을, 병 순서가 아닌 2번하고 5번을 지우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을이 갑보다도 큰지 한번 볼까요? 을이 갑보다도 큰지 봐야 되는데, 그럼 이제 어떻게 볼 거냐면 이렇게 크로스로 우리가 곱셈 비교를 해볼게요. 220에서 255로 증가폭이 35 정도니까 220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증가율이 10%는 넘어도 20%는 안 되죠. 반면 150에서 195로는 45만큼 증가했으니까 여기는 증가율이 정확히 30%, 220에서 255로는 증가율이 30%가 안 되죠. 아까 제가 10에서 20이라고 했으니까 결국 누구의 증가율이 더 커요? 150에서 195로 가는 증가율이 더 크기 때문에 역시 갑보다도 을이 더 커요. 즉 갑보다 을이 더 크기 때문에 을이 가장 앞에 와야 되고,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많이 지출한 순서부터 나열하라고 했으니까 결국 3번과 4번 둘 중 하나의 답이 골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그럼 갑과 병을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병은 153, 그쵸? 150으로, 그쵸? 갑의 150과 병의 153을 비교하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여기 220과 255로 보시면 어때요? 거의 35 차이로 증가율이 10% 이상이에요. 그래서 병보다도 갑이 더 크기 때문에 순서는 을, 갑, 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번도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저랑 기본 이론 때 많이 했던
곱셈 비교를 얼마나 잘 정리해서 보는가이고, 이 문제에서 중요한 점은 이 마일리지 적용 거리 있죠. 이 800분의 마일리지 적용 거리, 얘가 어떤 항목에 곱해지느냐, 즉 기본과 추가 마일리지 합에 곱해진다라는 거지, 출근 1회당 대중교통 요금에서 먼저 기본과 추가 마일리지를 빼준 상태에서 마일리지 적용 거리 분의 이거를 800으로 나눈 것을 곱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얘네 둘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출근 1회당 대중교통 요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11번도 여러분들이 꽤 어렵게 생각했던 문제 중에 하나이고 제가 좀 풀어드렸네요. 네,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몇 번을 같이 볼 거냐면, 네, 뒤에 있는 문제를 좀 볼까요? 네, 19번도 뭐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보면 20번을 좀 볼게요. 20번 20번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생각하는데, 이 20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 올해 5급 공채 문제에서 비슷한 문제를 봤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표와 그림을 볼 때, 네, 일단은 이제 문제에서 36개이다, 옳은 것만을 골라봐라 라고 했으니까 표와 그림을 보기 전에 일단 이 그림이 어떤 구조인지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 때는 첫 번째 턴에 건드리면 안 돼요. 첫 번째 턴은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문제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마음이 급해서 제대로 체크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두 번째 턴쯤에 이 문제를 푼다라고 하면 이제 그림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물론 아래쪽에 이 그림의 영역에 따라서 흰색은 1등급이다. 그 다음에 점으로 된 건 여기가 2등급이다. 그리고 살짝 회색 음영으로 들어간 게 3등급이고 마지막 가장 진한 음영이 4등급이다 정도는 알 수 있는데, 여기 지금 L, M, S라고 붙어 있죠. 얘가 뭐예요? 얘가 하수 처리당 1일 하수 처리 용량이 돼요. 그래서 얘를 즉 S, M, L 얘네들의 기호를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표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나눠놨죠? 1일 하수 처리 용량에 따라 나눠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체크해야 되냐? 500 이상은 L, 50에서 500 사이는 M, 그 다음에 50 미만은 S구나 라고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 일단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보시면 그 일종의 기준점을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구분을 해 드릴 텐데, 어떻게 볼 거냐면, 먼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봐도 돼요. 어차피 이제 기억과 리을에서 일정한 기준을 물어보고 있는데, 먼저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은 어때요? 이걸 경계로 5 이하이냐 또는 10 이하이냐로 나뉘게 되고, 두 번째 화학적 산소 요구량도 여기서 갈리게 돼요. 그쵸? 20 이하이냐 40 이하이냐. 사실 포함 관계죠. 네, 10이나 40 이하면 사실상 5 이하와 20 이하를 포함하고 있지만, 네, 일단 제가 체크해 드린 여기 파란색 선을 기준으로 일종의 경계를 이루게 되고, 세 번째 총 질소도 여기서 경계를 이루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총인 같은 경우는 경계가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총 세 군데에서 경계를 이루게 된다. 이렇게 체크해 놓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그러면 먼저 기업도 리을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풀만한 애들 위주로 보면 되는데, 먼저 기업도 좀 볼게요. 기억을 보시면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 5 이하인 처리 장수. 네, 우리가 지금 표를 체크했는데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 5 이하는 어디예요? 5 이하는 네, 1하고 2밖에 없어요. 그쵸? 1하고 2밖에 없는데 1하고 2 중에서도 그쵸? L만 해당되죠. 그러면 이렇게 찾아볼게요. 지금 지역으로 볼 때 1등급과 2등급은 네, 얘네들이 되죠. 1등급과 2등급의 영역은 지금 이제 이 영역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데, 이 중에 그쵸? 5 이하라고 했으니까 지금 지역 등급 1, 2 중에서 L이라고 표시된 걸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하나, 둘, 셋, 넷, 5개 지역이 기억에서 말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어렵지 않죠?
기억은 옳은 것이고. 네, 그러면 옳은 것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먼저 3번하고 5번은 과감히 지워주시고, 네, 그러면 1번 기억 니은, 2번 기억 디귿, 4번 기억 디귿 리을이니까 우리 이런 거 많이 했죠. 동형 모의고사 시간에. 만약에 리을을 먼저 봤는데 리을이 맞으면 답은 한 번에 4번으로 골라지게 되죠. 한번 해볼까요? 리을. 방류수의 총 질소 기준이 20 이하인 하수 처리장 수. 네. 그럼 총 질소 기준이 20 이하라는 것은 지금 여기서 이 구간에 있는 애들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5개 항목에, 즉 기준에 해당되는 지역을 찾는 것보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돼요? 전체가 현재 36개이다 라고, 36개다 라고 주어져 있고, 그렇죠? 36개라고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20 이하가 되지 못하는 것은 S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S 지역을 뺀다 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볼게요. 그럼 일단 S를 다 빼볼까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에 일곱, 여덟, 아홉. 네, 여기 하나 더 있네요. 10. 즉, 총 10개 지역이 지금 S예요. 그렇죠? 이 S 지역은 총 10개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총 질소가 20 이하인 지역은 몇 개가 돼요? 전체 36개 중 10개를 뺀 26개가 되겠네요. 그래서 리을에서 말하는 20 이하인 하수 처리장 수는 26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방류수의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 20 이하인 하수 처리장 수는 어떻게 구해요?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 20 이하인 애는 이 둘이 되는데, 사실상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 5 이하인 지역과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 20 이하인 지역은 똑같아요. 왜 똑같으냐? 일일 하수 처리 용량이 500 이상이면서 동시에 지역 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처음에 기억에서 체크했던 지역 있죠? 어디예요? 한 번 더 체크해 볼까요? 얘네들이죠.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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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그쵸?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체크를 할 수 있느냐? 여기 화학적 산소 요구량 기준이 20 이하인 지역은 결국 5개 지역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26개는 5개의 5배 이상이 되죠. 5는 25니까. 네, 그래서 리을이 옳은 것이니까 답은 우리가 4번이라고 확실하게 체크를 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접근했으면 여러분들이 문제에 대한 답을 좀 더 쉽게 도출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15문제도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이미 5급 기출에서 비슷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여러분들이 두 번째 턴에 조금 긴장된 마음을 가라앉히고 접근했다면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로 바로 오른쪽에 있는 21번 문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21번 보시면 각 무에 대한 평가자 A부터 E의 직무평가 점수이고, 전형적인 빈칸형 문제인데 종합 점수가 주어져 있죠. 종합 점수가 주어져 있고, 각 줄을 보니까 일단은 옳은 것 고르라고 있으니까 체크를 해볼게요. 옳은 것을 고르라라고 되어 있고, 표를 보니까 지금 이제 괄호가 총 6개나 주어져 있죠. 심지어 병 같은 경우는, 그렇죠, 병은 그렇죠, C 점수도 주어져 있지 않고 종합 점수도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많이 애매한데, 일단 각 줄을 먼저 읽어 보시면 직원별 이 종합 점수는 직원별 이 종합 점수라는 것은 어때요? 최대값과 최소값을 제외한 평균이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최대 최소를 빼야 되는데 지금 여기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를 우리가 정확히 모르니까 어떤 숫자를 빼게 될지를 좀 경우의 수로 따져봐야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2번에서 각각 다른 점수를 부여받았다. 네, 체크해 두시고, 그 다음 세 번째, 모든 평가자는 1점 단위로 점수를 부여했다 라고 되어 있죠.
네, 그러면 이제 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에서 일단 선지 구성을 보니까 네, 기억이 답이 될 가능성이 좀 높긴 하네요. 그렇죠? 기억, 니은, 리을 위주로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먼저 기억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을에 대한 직무평가 점수는 평가자 2가 가장 높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기억은 과연 이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가 제일 높은가라고 했는데 을의 종합 점수는 어때요? 89점이에요. 그러면 최소와 최대를 빼고 89점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근데 이제 2를 제외한 주어진 숫자를 보니까 네, 89, 86, 90, 88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89점이니까 똑같은 일단 89점이 있고 가만 보니까 C의 90과 D의 88은 어때요? 이 89를 기준으로 1점씩 크거나 같아요.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죠. 이 세 숫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 즉, 을 직원은 평가자 A, C, D한테 받은 점수의 평균이 89가 되나요? 되죠.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2의 점수는 어떻게 나와야 돼요? 2는 이제 1점 단위로 체크가 된다라고 있으니까 91점 이상이 나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평가자 2가 가장 높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네, 일단 3번, 5번 지워주시고 네, 이제 경우의 수를 생각해야 된다는 점에서 쉽진 않은데 사실 이런 컨셉의 문제는 이미 민경채 문제에서 나왔어요. 제가 이제 본 강의 시간에는 민경채 몇 번인지 알려드리면서 같이 한번 풀어볼 텐데 일단 민경채에서 한번 나왔던 컨셉이니까 여러분들이 최고 최저를 빼고 중간 3개 점수를 평균치로 낸 게 종합 점수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선택지상 우리가 이제 디귿은 안 봐도 되죠. 네, 기억, 리을, 기억, 니은, 리을 셋 중에 답이 될 테니까 디귿은 뭐 제외하고 네, 니은하고 리을인데 선택지 구성상 보면 니은이 키가 돼요. 그렇죠? 아마 리을을 보더라도 니은을 우리가 판단해야 될 가능성이 높은데 네, 그래도 리을을 한번 볼까요? 리을이 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까다로운데 갑부터 무의 종합 점수 산출 시 부여한 직무평가 점수가 한 번도 제외되지 않은 평가자는 없다라고 했는데 일단 우리가 을을 봤죠. 을은 지금 누가 제외되는 거예요? 결국 이 B와 E가 제외되는 거죠. 네, 그럼 이제 B와 E는 한 번씩 제외되는 거고 일단 점수가 주어진 즉 종합 점수가 주어진 갑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갑도 어때요? 여기 종합 점수가 네, 여기 종합 점수가 89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87, 89, 91 이 세 숫자를 고려하면 값도 A, B, D의 평균이 89가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준을 삼을 때 여기 종합 점수와 똑같은 평가자의 점수를 기준으로 같은 편차값을 갖는 네, 숫자를 찾아보시면 돼요. 그러면 결국 이 세 숫자의 합이니까 결국에 여기도 C와 E가 빠지겠죠. 그래서 C도 한 번 더 빠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병은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됐고 정을 볼게요. 정을 보시면 종합 점수가 여기 77이 됐는데 네, 71, 72, 85, 74죠. 일단 2의 평가 점수를 제하면 최저는 71, 최고는 85예요. 그럼 만약에 2가 71점보다 더 낮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가 71보다 작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세 가지 점수가 누가 돼요? 71, 72, 74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C와 E가 각각 최고 최저인데 제가 여기 체크해드린 71, 72, 74 가지고는 절대로 77을 못 만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들어갈 점수는 71보다 크다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여기서는 지금 A가 빠져야 돼요. 그래서 일단 평가자 A도 한번 이제 빠져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이제 D를 봐야 되니까 바로 물을 확인해 볼게요. 물을 보시면 네,
71, 72, 79, 85 그리고 이 2의 평가 점수까지 고려해서 우리가 78점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이제 여기 78점이 어떻게 나왔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일단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만약에 2가 86점보다 크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세 개 숫자는 누가 돼요? 72, 79, 85가 되죠. 그러면 평균을 뭐 이렇게 내볼까요? 만약에 실제로 이 세 가지 숫자를 가지고 78점이라는 평균을 만들었다면 우리가 앞에서 했던 어떤 걸 이용하시면 돼요? 평균은 편차의 합이 0이다. 그 성격을 이용하시면 78을 기준으로 좀 다른 색깔로 해볼까요? 78을 기준으로 72는 플러스 6, 79는 72는 78 기준으로 마이너스 6, 그쵸? 그리고 79는 플러스 1, 85는 플러스 7이 되니까 편차의 합이 어떻게 돼요? 플러스 8, 마이너스 6이 되니까 결국에는 편차의 합이 0이 되지 못해요. 이게 뭘 의미하죠? 이게 의미하는 바는 여기 2의 평가 점수가 86점 이상이라서 우리가 86점 이상이라서 이게 제외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즉 여기 들어갈 이 숫자는 우리가 적어도 84점 이하가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얘네들은 지울게요. 그럼 이제 빠져야 될 게 누구예요? 빠져야 될 게 여기 85랑 여기 71이 빠지니까 결국 72, 79 그리고 84보다 작은 숫자에서 우리가 78점을 만들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D까지 빠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한 번도 제외되지 않은 평가자가 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리을이 어떻게 보면 좀 까다로운데 결국에는 이제 경우의 수를 판단하는 문제이고 사실 뭐 조금 비슷하게 보이진 않지만 리을과 같은 검토 과정을 거치는 문제가 5급 공채에서 한번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근 5개년 5급 공채 기출을 풀어봤다면 해결하지 못할 정도의 난이도는 아니라고 봐요. 여기까지 했는데도 그럼 일단 4번도 1번 지우고 4번과 2번 둘 중에 우리가 답을 결정해야 되니까 결국 제 예측대로 니은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답이 결정될 텐데 빨간색이 너무 많죠. 파란색으로 좀 정리해 볼게요. 니은을 보니까 병의 종합 점수로 가능한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는 5점 이상이다 라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이 C에 들어갈 점수에 따라서 최소, 최대가 결정돼요. 먼저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병에 C한테 받은 점수가 67점 이하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67점 이하가 들어가면 걔가 최소값이 되죠. 그러면 제외되는 값은 C와 2가 돼요. 그렇다면 이 경우에 평균은 어떻게 돼요? 68, 74, 76을 더해가지고 3으로 나눈 것과 똑같아요. 일단 이렇게 써볼게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게 첫 번째 경우고 두 번째 이번에는 C가 그쵸? 최대값으로 들어가는 상황을 상정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만약에 C가 최대값이 들어가면 이제 79 이상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제외되는 값은 누가 돼요? C는 최소 또는 최대값이 될 테니까 역시 이번에는 A와 C가 제외되겠네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A와 C가 제외되니까 74, 76, 78을 모두 더한 값이 그쵸? 3으로 나눠졌을 때 이제 종합 점수가 될 텐데 니은에서 이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가 5점 이상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종합 점수라는 것은 여기서 우리 평균이라고 했고 그러면 5개의 평가자 중 2개를 제외한 3사람의 평균값이니까 3사람의 총점이라고 생각하면 최대값과 최소값의 3인의 총점 차이는 5점 이상이 아니고 우리가 15점
이상이 되는가라고 바꿔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답은 나왔죠. 병에 이제 C의 최소값 또는 최대값이 들어갈 때 지금 제가 나열한 이 숫자들의 합이, 그렇죠? 이 숫자들의 합이 3으로 나눠져서 이제 종합 점수가 될 테니까 여기 74가 같고 76이 같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때요? 병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를, 그쵸, 3으로 나누기 전값은 10이 돼요. 그래서 15점 이상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니은은 옳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2번이 답이고, 사실 이제 20번과 21번 문제는 이제 후반부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는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좀 까다롭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제가 오늘 풀어드렸던 이 문제들과 제가 총평에서 언급해드렸던 그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문제를 몇 개 넘겼으면 그래도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최소한 25문제 중 20문제는 풀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뭐 산술적으로 따지면 20문제 풀어서 다 맞히면 80점이니까 올해 난이도로 따졌을 때 자료 해석에서 80점이면 어느 정도 괜찮게 받은 점수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총평해 드린 부분 그리고 앞으로의 공부 계획도 제시해 드렸으니까 네 문제 풀어 드렸던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면서 전체적으로 이 7급 공채 25문제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서 7급 공채 기출 총평 자료 해석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